오늘의 첫 번째 코너 프레스룸이 간다입니다. 오늘은 우리 프레스룸 기자가 누굴 만나고 왔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? 큰 정당은 아니라도 20년간 신념을 지켜온 사람이 꼭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. 정의당 심상정 기호 3번 심상정 겉보고체 넘어 정치 교체 300만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국민이 준 세금이란 말이에요. 허투루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건 기본적인 신조인데 심상정의 길 안내 따라오시면 됩니다. 후회 없으실 겁니다. 네, 이수아 기자가 만난 사람이 심상정 후보의 배우자 이승배 씨를 만나고 온 것 같아요. 후보 배우자 중에 유일한 청일점이죠. 최근에 네. 심 후보가 우리 남편도 좀 언론에서 검증을 해달라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네. 그래서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. 잘했습니다. 잘 만나고 왔는데 이승배 씨 사실 다른 대선 후보 배우자들에 비하면 조금 좀 노출도가 적긴 했었어요. 그런데 하지만 이 대선 후보 배우자 경력으로 치면 정말 가장 베테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네, 심 후보가 2007년 그러니까 17대 대선서부터 계속해서 대권 선언을 해왔었죠. 그리고 이승배 씨 옆에서 묵묵히 외조 생활을 해왔는데요. 그래서 이번에 아내의 네 번째 출마 소식을 듣고 과연 어떤 심정이었는지 먼저 들어봤습니다. 정의당에 인물이 없는 게 아니라 인물 될 만한 사람들한테 일할 기회가 안 생기니까 그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심상정 후보가 자꾸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뭐 그런 의사를 이렇게 표명을 했었을 때 아이고 이것도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한 거죠. 약간 말리고 싶진 않으셨어요? 저도 이제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서부터도 학생운동이나 또는 노동운동이나 이게 사회운동을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아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임이라고 하면 그 소임은 정확하게 받아내는 게 우리 도리다 하는 생각을 좀. 네, 아이고 또 올 게 왔구나라는 이 말에 참 많은 뜻이 함축돼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 아마도 좀 예상을 했었나 보죠? 네, 도전을 말리고 싶지 않았냐라는 질문도 던졌는데요. 네. 여기에 대해서 좀 어려운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의심은 없었다라고 답한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. 네, 사실 이 부부 사이라는 게 뭐 점 하나 찍으면 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부부만큼 또 이렇게 서로 잘하는 관계가 어딨나 싶기도 합니다. 네. 그런 만큼 이 배우자인 이승배 씨가 심상정 후보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. 네, 일단 심 후보는 이승배 씨를 최고의 모니터 요원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거든요. 네. 그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정치인 심상정은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습니다. 정말 불모지와 같은 대한민국 정치 풍토에서 지역구 3선을 했다고 하는 것, 난 이거를 가장 잘하고 거기에 우리 심 후보의 모든 정치적 실천이 집약되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. 왜 그러냐면 그거는 지역구에서 당선된다는 거는 말하자면 심 후보가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그 지역에서 통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? 네, 이 지역구 3선이라는 게 사실 뭐 거대 양당에서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. 그런데 이 비례대표로 이 정계에 들어와서 그 뒤에 이 고향 지역구에서 또 세 번의 이 선출이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좀 이 진보 정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첫 4선 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거네요. 그래서 보신 것처럼 정말 가장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. 또 심 후보 하면은 토론을 잘하는 후보로 참 유명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최근 토론회에서 심 후보 발언 중에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이것도 답변 들어봤습니다.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못한 정치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대선 후보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TV 토론에서 정말 그 아까운 시간에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우리 심상정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. 정말 사회적으로 이렇게 발언권을 잘 못 갖는 분들, 그걸 이번 캠페인 과정 속에서는 이제 지워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
6411번 버스 이야기했던 노회찬 의원이 말한 투명 인간이고 어디 억울해한데도 호소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. 이 소수자들이,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하면 정치 한복판에 들어가서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좀 발휘될 수 있을까? 그게 사실 심상정 정치의 요체거든요. 심상정 후보가 그 장애인 문제를 이렇게 1분 발언, 그러니까 지워진 사람들을 1분의 기회가 줄 때마다 그걸 이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국민 앞에 전달하고 싶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죠. 네, 이승배 씨 인터뷰를 보니까 정말 마음으로 이 심상정 후보를 좀 지지하는 게 정말 느껴집니다. 네. 근데 사실 그만큼 이 심 후보가 4번째 대선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건 저렇게나 이 마음으로 지지해준 이승배 씨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? 네. 이승배 씨 지금 전업주부라고요. 네, 최근 심 후보의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살림 노하우를 좀 공개하기도 했는데요. 네. 일단 가족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. 쉽지 않은 살림살이인데 그 노하우는 그저 아껴 쓴다였습니다. 이 나머지 월급은 당의 특별 당비로 내거나 아니면은 전태일 재단 같은 사회 잔치에 기부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. 이 얘기도 듣고 오시죠. 주부 경력 20년 차인 이승배입니다. 선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데 많이 쓰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빚 안 지고 살 수 있는 정도로 건박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. 특히 후회되시죠? 아유,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왜 후회해요? 나는 심상정 후보가 하는 일, 이건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3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국민이 준 세금이란 말이에요. 그죠? 아껴 써야 되죠, 당연히. 그리고 허투루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런 기본적인 신조인데 돈 버는 게 어디 쉽습니까? 일반 직장 생활하고 다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 장사를 하더라도 그렇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 때문에 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닐 수 있다. 그러니까 내가 좀 잘 그냥 굶지 않고 또 일반적으로 그냥 가정이 최소한 유지될 수 있는 데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고 정 부족하면 제가 다른 일을 알바를 하든지 다른 거 좀 더 하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. 네, 이 전업주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네. 이게 계기가 있을까요? 이승배 씨도 한때 노동 운동을 했던 출신으로서 네. 서로 운동을 하다가 또 심 후보랑 만난 사이잖아요. 그런데 한참 결혼할 무렵쯤에 이 심 후보가 본격적으로 좀 노동 운동을 시작하면서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다가 보니 자연스럽게 본인이 살림을 맡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이게 심 후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자연스럽게 이대가 좀 맡게 됐다라는 이 자연스럽게가 사실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보면 이승배 씨 본인도 지금 운동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직접 좀 이 정치계로 나가서 직접 좀 사회에 좀 영향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욕심이 들 법도 한데요. 네, 실제로 좀 주변에서 정계 진출을 본인이 직접 하면 어떠냐 이런 네. 조언도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로 남았던 이유 그리고 심상정의 남편으로 남았던 이유 들어봤습니다. 심 후보가 이제 정치 영역으로 가니까 아무런 선배가 이 진보 정당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. 전부 초선인데 누가 앞에서 먼저 3선, 2선에서 전통 있는 정당 같으면 어떻게 시행착오가 많았어요. 사실 그게 뭐냐면 이게 인적으로도 잘 구성이 안 되고 사람들 출입도 많고 어떤 때는 제가 이게 여러 가지 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제가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치 아니면 사회운동이나 이런 영역에서 할 텐데 이 사람도 이렇게 어렵게 책임을 갖는 위치에 와 있는데 내가 별도로 딴 걸 한다는 게 나도 다시 시작할 텐데 그러니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같이 손을 맞잡고 조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주문을 했겠습니까? 그리고 별로 이렇게 바보 같지는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
근데 왜 당신도 나서서 좀 안 하냐?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. 힘을 분산시키고 싶지가 않다. 심상정과 같이 동반해서 살아가는 조건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세워내는 게 지금 중요한 때다. 그러니까 네, 지금 이승배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심상정 후보의 인생의 동반자이기도 하고 또 이 정치적인 동반자 같다라는 생각이 좀 확실하게 듭니다. 네. 근데 사실 심상정 후보가 지난 1월에 정말 모든 일정을 다 중단하고 갑자기 잠적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. 그때 뭐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때 그럼 이 정치적 동반자인 이승배 씨는 뭐라고 조언을 건넸을까요? 네, 어떤 조언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. 듣고 오시죠. 사람이 어떤 때 복잡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머릿속 구조가 좀 복잡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거에서 뭐 많은 이야기는 안 했어요. 어느 정도 생각이 이렇게 가닥을 좀 잡아갈 무렵에 같이 잠깐 이제 우리 동네 고양시 그쪽 저희 덕양구 안에는 공릉천이라고 하는데 이제 천변에 가서 겨울 그 바람 이렇게 좀 맞이하면서 같이 이제 동행하면서 그게 어느 면에서는 뭐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이심전심할 수 있는 공감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자진 사퇴는 뭐 절대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. 네, 이 어떤 면에서는 말이 필요하지 않다. 네. 이게 정말 그 이승배 씨 어떤 내공이 느껴지는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배우자 내공 9단인 이승배 씨, 지금 이 여야 할 것 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후보 배우자들의 이 논란이거든요. 각종 의혹들.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? 네, 사실 심 후보 얘기로는 이승배 씨는 정말 털어도 먼지 한 털 안 나오는 뭐 배우자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었거든요. 네. 그렇다면 이 당당한 배우자가 보는 다른 배우자들에 대한 의혹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. 솔직히 착잡합니다. 그리고 안타까운 거고요. 그리고 저 같으면은 정말 그런 조건이라면 저는 말리겠어요. 출마하지 말라고.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한테 제1의 덕목은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. 공적 책임이에요. 공적 책임. 공적 책임을 가지지 않는 자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사적 이익에 앞서 있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. 나라 망칩니다.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론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. 다만 이 모든 총체적인 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사회가 언제나 건강해질까. 네, 총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참 안타깝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쯤 이 프레스룸에 공식 질문이 좀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. 네, 심상정 후보는 땡땡땡이다. 이승배는 땡땡땡이다. 어떻게 정의했는지 들어보시고 오늘 프레스룸이 간다 마치겠습니다. 심상정은 세 글자로 이야기하면 길잡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. 길잡이.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진보 정당, 진보의 현재로서는 길잡이로서 국민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. 이 길 아주 좋은 길이 있는데 오십시오라고 지금 열심히 이야기하는 거라고 좀 봐요.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또 국민들은 엄청나게 실망들 하실 건데 이거를 또 우리가 겪어야 하나 때문에 심상정 길잡이, 심상정의 길 안내 따라오시면 됩니다. 그 길 따라오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. 이승배는 땡땡땡이다라고 본인을 정의하신다면?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. 저는 심상정 길잡이의 도움이다. 도움이다.